안녕하세요. 낙낙낙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 두 번째 건 좀 무난한데 첫 번째 게 조금 절대값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두 군이 서로 같다. 두 번째 거는 뭐 미지수가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식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이때 이제 x-1 제곱 이런 부분들 있는데요. 뭐 요거 그냥 그대로 좀 이용하게 되면요. 그냥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절대값 x-1 있고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굳이 뭐 치환까지 하지 않아도 뭐 요거 2차 형태로 돼 있고 제곱 1차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1의 절대값이 3 또는 x-1의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되는데요. 절대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뒤에 부분은 지금 답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앞쪽 부분에서 x-1은 해서 이제 풀리는데 한 번은 3으로 풀리겠고 한 번은 이제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풀려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x값이 4하고 x값은 마이너스 2하고 두 개의 근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얻어진 이 두 개의 근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요 방정식이 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합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a 처리된 값이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결과 없겠고 두 근의 곱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마이너스 8에서 a 값 b 값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두 값의 차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뭐 차이는 6이 되는 거죠. 절대값까지 돼 있으니까 차이는 6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첫 번째 문제부터 뭐 이렇게 절대값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 낯선 모양 형태처럼 느끼게 하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이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치환해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 풀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무난히 풀이 되겠고요. 원상복귀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좀 이제 절대값 부분이 음수되는 부분들은 이제 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챙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근이 이렇게 좀 얻어졌을 때, 그 다음 이제 2차 방정식 근 됐을 때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또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 고등학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들 좀 느끼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 와 재밌는데요. 전개를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근의 합 3에다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곡차곡 좀 전개해 주면 되겠습니다. 2에다가 전개해 주면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전개해 주면 6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된 거야? 마이너스 2 베타 되는 거야. 2 베타에다가 그다음 알파 베타 되겠고, 세 번째 식을 또 전개해 주면 3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는 좀 마이너스 3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제 동료학끼리 좀 모아놓고 정리를 좀 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전부 다 좀 이제 더하기를 좀 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8에다가 11이 되겠고요. 이 부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죠. 6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이제 두 개 이제 똑같이 공통 부분으로 좀 저희들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 계산하면 11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8 처리가 되겠고 알파 베타 값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13 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식 자체가 뭐좀 재미있게 뭐 1, 2,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좀 써져 있는 식이라서 이런 부분들 이제 좀 전개했을 때 뭐 특히 이제 여기 더하기 파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를 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일정한 좀 규칙을 가지고 똑같은 값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중간에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개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는 부분들 열심히 조사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처리되겠고 x 플러스 1 해서 또 이제 열심히 또 정리도 해야 되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0 이렇게 처리되겠고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판별식 D를 또 열심히 또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4분의 D를 이렇게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값은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K값이 2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뭔가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개수니까 T가 0보다 크다. 어이구 지금 0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안 되겠고 0보다 원래 지금 0 하면 안 되겠고 K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에다 이항시키니까 K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실근 개수가 있다는 이제 뭐 두 개가 돼야 되겠죠. 두 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FK는 2 이런 모양이 되겠고 K값이 2가 됐을 때는 아마 이거 FK 결과는 뭐 이렇게 풀리는 거겠고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K값이 2보다 그럼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FK는 뭐 개수니까 0입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을 뭐 그래프를 좀 열심히 그려라 이런 얘기니까 2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늘 쭉 2가 나오고 다음에는 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유 근데 이제 지금 3에서 체킹돼 있으니까 이건 좀 안 되겠죠. 3돼 있으니까 안 되겠고 이것도 안 되겠고 2에서 체킹이 되고 그러면 지금 5번이 답이군요. 2 그다음에 1 그다음에 0 이런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 모양이니까 됐습니까? 뭐 갑자기 또 그래프 모양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실질적으로 좀 따져보게 되면 뭐 당황스러워 느낄 이유가 좀 전혀 없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 교점 개수 당연히 이제 갖다 처리된 식에서 이제 판별식 D를 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거죠.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범위 처리됐고 요거는 뭐 D가 이제 0이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한 개가 되겠고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개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일정한 규칙에서 만들어가는 부분들 뭐 나중에 응용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좀 연습하는 그런 과정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4번입니다. 다항식 fx를 x-로 나눌 때의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두 식의 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문제는 일단 조금 나누고 그 다음 몫이 생기고 그 다음 나머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죠.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좀 2차로 좀 딱 썼습니다. 미지수가 좀 3개가 생기는데요. x-1로 나눌 때 나머지 정보 하나가 생겼고 그럼 이제 2차로 나눈 곳에서 정보를 좀 2개를 얻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나머지가 3x 플러스 4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적당한 수를 대입해야 되는데 요게 방정식으로 따지면 이제 허근 갖는 식 형태라서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뒤에 나머지라고 나온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식변형을 좀 해야 되는데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다라고 치게 되면요. 몫이 a가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부분이 3x 플러스 4니까 3x 플러스 4에서 전체적인 식을 이렇게 좀 써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나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뭐 2차 부분이니까 몫이 a가 되겠고 나머지 3x 플러스 4 이렇게 써가는 그런 패턴 됐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x-1로 나눈다 이제 주어진 식인데 2를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식 자체는 0이 되겠고 여기 대입해주면 4, 6, 7a에다가 그 다음에 6,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나머지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3이라고 좀 이렇게 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를 해서 나머지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a 값이 마이너스니까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처리해 주겠고 3x 플러스 4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r2를 구해달라 2를 좀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서 결과는 좀 4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5번이 좀 답 이렇게 돼가는 건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지만 주어진 부분에서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2차로 쓰는데 요거 이제 뭐 대입해 주는 숫자도 좀 잘 알려지지 않고 정보는 2개 얻어야 되겠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실질적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모양 형태를 조금 써가는 이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요 공부를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우니까요 연습 중에다가 충분히 좀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방정식의 모든 해를 좀 구해달라고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좀 밖에 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때는 이제 분모 x-1은 0보다 작고 분차 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x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좀 얻어져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요. 와, 가우스 기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범위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마다 가우스 기호 이 값 자체가 좀 달리 풀리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는 0으로 풀리겠고, 이때는 이게 이제 1로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여기에 맞춰서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이꼴 처로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0이었으니까 x제곱은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이꼴 처로, 이런 형태로 풀이가 좀 진행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요, 범위가 좀 주어져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 자체를 또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겠죠, 완벽하게. 어떻게 되죠? x 값 자체도 음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좀 풀리겠고요. 그럼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하나가 생기겠고요. 그 다음 이곳에서는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이 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때는 또 이 부분들이 양수로 풀리는 거니까 절대값이 이제 양으로 풀리는 거니까 그대로 x 쓰면 되겠죠.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 x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항목인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돼서 역시 x 값은 2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진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 또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정답이 하나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범위를 좀 나눠서 풀어가는 이 절차가 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맨 처음 부분에서 x 값의 범위를 좀 확실히 구해야 되겠고, 가우스 기호를 보고 우리는 범위를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 기호 풀려가는 부분들 좀 써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식들을 좀 1차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1차로 좀 이렇게 써놓고, 이때 또 다시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절대값 부분들을 그대로 절대값 가지고 계산 안 하고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또 역시 범위를 나눠서 식을 좀 다시 한번 좀 써가면 된다, 이런 절차. 됐습니까? 절차들을 이렇게 좀 밟아가면서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침착하게 대응하면 큰 무리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신감도 좀 가져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좀 복잡해졌잖아요. 범위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습을 좀 안 하면 낯선 문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좀 연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실수일 때 이런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z-를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z- 이런 거 자체를 a 플러스 pi 이렇게 좀 넣을까요? 이렇게 넣어야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z를 a 플러스 pi 그러면 또 변형식이 좀 더 복잡해져 가능하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제곱한 이 부분들이 실수가 되어라 이런 얘기가 좀 주어져 있다면 a 값이 0 또는 b 값이 0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값이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z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플러스 a 값이 0이었으니까 bi 이렇게 되는 거겠고, b 값이 0 된다 그러면 z 값이 a 플러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z가 좀 생김새는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그러는데, 주어진 식이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켤레 복소에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럼 기억은 조사하지 않아도 그냥 곧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부터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니은 그럼 이제 z 자체는 1 마이너스 bi 생기겠고, z 바는 그대로 a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z 마이너스 z 바를 좀 하게 되게 되면 2bi가 되거나 z 바를 하게 되면 0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호 수입니까? 물어봤는데 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좀 더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은 무엇을 조사해야 됩니까? z분의 z바 더하기 z바분의 z 이렇게 처리해주면 통분을 해주면 되죠. z바분의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 당연히 이 부분들은 실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가령 어떻게 해줍니까? 요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빼기 b 제곱에다가 2bi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뭐 빼기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i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니까 이게 좀 사라지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실수가 되는데 전혀 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뭐가 되겠다? 실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조금 또 변형을 좀 이렇게 가하려고 했습니다. z 제곱 이렇게 해도 조금 불편할 텐데 z-1의 제곱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당하지 말고요. z-1 자체를 이렇게 처리해서 그런 자체를 좀 제곱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실수 이제 조건 생긴 부분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이렇게 좀 조사해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돼서 뭐 주어진 시계에서 이제 약간 좀 시간을 좀 써가면서 좀 풀이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못할 내용으로 이제 구성된 게 아니니까요. 평상시에 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짝 좀 변형된 형태가 나오도록 큰 지장 없이 풀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걷고 풀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 요건 x축과 만나는 점이요. y에다 0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좌표는 마이너스 금방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을 B. y축과 만나게 되면 x에다 0 집어넣고 b 값은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점 A, B가 A에서부터 그래프를 따라 B까지 움직일 때 주어진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좌표 자체는 그래프의 점이니까 B 값 자체는 2분의 1 A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더하기 4B제곱이다 이런 얘기는요, A제곱 4배에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다시 쓰게 되면 A제곱에다가 2를 좀 들어가는 거니까 A가 되겠죠.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전개하게 되게 되면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는 이제 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이런 식의 무엇을 구해달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뭐 이차함수 최대, 최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꼭지점의 A 좌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B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제한 변역을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대칭구조 모양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0 이렇게 대입해주면 뭐 4 가볍게 나오면 되겠고요. 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2 해서 또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뭐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게 해달라. 정답 6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래프 나와 있고 뭐 그래프의 점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겁주는 요소들이 총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주어진 식을 이렇게 구해 간다는 얘기는 이제 뭐 점 자체가 그래프의 점이니까 이런 관계가 있겠고, 뭐 테이블 딱 해주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뭐 관계식을 쭉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프에 있는 A점, B점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뭐 주어진 문자 A 값에 이제 범위를 좀 제공해주는 그런 취지의 문제 발현이었으니까요.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운 항목이 아닌데 괜히 좀 어렵게 느껴지게 막 설명이 좀 장황하게 좀 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차분하게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면서 그럼 이제 뜻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8번입니다. 세 실수 XYZ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자, 주어진 값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게 되면은 Y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렇게, 그럼 이제 세 개가 골고루 좀 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괜히 왜 2Z라고 써가지고 헷갈리죠. 그냥 뭐 Z라고 했으면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을 좀, 뭐 적어도 하나가 3이라고 했으니까요. 요런 부분들을 그냥 3이다 라고 좀 이렇게 처리해서 좀 가볍게 좀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3x 플러스 y 전개해주면 3, 3은 9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x, y 돼 있고, 뭐 2z가 이제 3 공통 끓이면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좀 써져 있는 거죠. 나식이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뭐 x, y는 그렇다면 이제 뭐 9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우리가 20 x, y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요건 뭐 10 곱하기 x, y에다가 그 다음에 2z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3이라고 놓고 풀이를 한 거니까 10, 그 다음에 여기는 9,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뭐 위에로 좀 가볍게 좀 풀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약간 좀 낯선 형태의 식이다라고 되는데 여기 뭐 이제 돼 있는 이런 부분들 적어도 하나가 3이다 했으니까 좀 제일 좀 불편하게 생긴 부분들을 뭐 3이라고 처리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식 형태가 이제 똑같은 식 형태로 더하기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곱하기 된 형태라서요. 다른 값들을 3이라고 놓고 하는 풀이도 결국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 좀 당황하지 않고요. 제가 좀 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을 3이라고 놓고 풀면서 진행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9번 살펴봅니다. x에 대한 다음식 축조되어 있습니다. x-a 제곱으로 나누면 x-a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몫을 좀 구해달라. 비지수가 문자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조금 낯선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거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소거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플러스 b 제곱 이런 부분들은 x-a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완전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 건데 숫자를 좀 대입해서 처리해 가는 게 그렇게 뭐 수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나머지는 형태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립제법을 좀 하려는 건데 좀 잘 되려나요? 아이고 이것도 뭐 만만치가 않군요. 그죠? 그래도 뭐 다행히 좀 이렇게 하나 좀 0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좀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처리해주면 b 제곱 마이너스 ab 처리되는데 이게 나눠 떨어지니까 이게 좀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에 b 마이너스 a 부분들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0이거나 ab가 뭐 같거나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뭐 한 번 더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이렇게 쓰겠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 a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건데 a 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a 제곱 마이너스 b 이 부분들도 0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b 값이 0일 때 하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b 값이 0이면 a 값이 0 되는 이렇게 관계식 하나 얻으시고요. 같다라고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a 제곱은 a니까 a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b 값도 1 되겠죠. 또 a 값이 0이 될 때는 뭐 앞쪽에서 푼 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큰 틀에는 뭐 두 가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데 몫이 지금 x 플러스 a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0이 되버리면 x가 되겠고 a 값이 1이 되면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몫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개 나온 이 몫을 좀 합을 해달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2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그냥 조립제법이 잘 한 거겠죠. 주어진 식을 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뭐 특징적으로는 x제곱에 x-a 나온 부분들이랑 마이너스 bx 처리해서 x-b 이렇게 나온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그냥 x 하나 공통 튀어나온 거 가지고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러니까 그냥 조립제법 해서 한 부분들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인수분해를 좀 해서 처리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게 좀 돼야 될까 이런 것도 좀 막 고려해서 좀 따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이제 조립제법을 처리해서 한 풀이가 그냥 무난하게 좀 수월한 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뭐 더 진행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느 쪽이 좀 완전 제곱식이 될까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도 풀이는 좀 진행되긴 하니까요. 너무 좀 그 조립제법을 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더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풀이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항시켜서 식을 좀 이렇게 줄여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좀 편리하게 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또 알파바 베타바 나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나와 있습니다. 세제곱의 결과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알파 베타 곱이 좀 얼마냐가 좀 필요한 요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유도해 낼 수 있느냐 이런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곱셈 공식하고 딱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와 있고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베타라는 값을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좀 관계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켤레복소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고 마이너스 알파바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베타바를 좀 곱하기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튀어나갈까요? i 마이너스 i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는 i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좀 계산해 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에다가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알파 바가 되겠고요. 이건 좀 부호를 좀 바꿔놔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마이너스 이거 뭐 더 불편한가요? 그럼 뭐 i에다가 뭐 플러스 부호 바꾸면 되죠. 뭐 알파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바 이쪽엔 좀 오히려 부호를 좀 바꿔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에다가 더하기 알파 바 되겠고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에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죠. 근데 베타 바가 2가 됐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소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알파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자체가 마이너스 i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유리화 처리해주면 i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놓게 되게 되면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겠고 빼기를 하는 거죠.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처리해주면 2bi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i였다. 그러니까 b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복소수가 a는 잘 모르겠고 뒷값이 2분의 1 i가 되는 뭐 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복소수가 생김새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죠? 이제 그러면 알파 바를 좀 처리해 줄까요? 그럼 이제 a 제곱 플러스 4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2였으니까 a 제곱 자체가 그러면 4분의 7 되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뭐 하나만 좀 하죠. 뭐 2분의 루트 7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쓰고요. 이런 형태. 드디어 이제 알파라는 부분들 2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1 i 뭐 이런 형태. 그중에 이제 플러스 좀 하나를 좀 썼습니다. 하나만 좀 알아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베타라는 것은 1 아까 i 마이너스 했나요? i 마이너스 알파였으니까 2분의 루트 7 플러스 2분의 1 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플러스 2분의 1 i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우,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2분의 루트 7 마이너스 2분의 1 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버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아주 좀 재미난 그런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무엇인지가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면 알파에다가 그다음 베타라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알파바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끝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곱셈 공식 들어가면 되겠죠?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지금 i라고 나왔으니까 i 세제곱 마이너스 i 되겠고 여기 부분들이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6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5i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 부분들이 m 플러스 ni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m 값은 0이고 n 값이 5가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m 플러스 n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정답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호호 참 만만치 않은 산수인데요. 자, 뭐 관계가 좀 얼뜻 뭐 잘 보일 듯한데 뭐 그렇게 좀 쉬운 것만 아니니까 자 주어진 식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게 가장 그나마 좀 효율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바 구해갖고 곱을 처리해서 이제 나온 관계식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나왔고요. 알파 순수하게 이제 알파라는 복소수 사이에 이제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니까 옳고 제가 지금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니까 이게 지금 이거 뭐라고 쓰는 거 알파 분의 1이라고 쓰나요? 알파 바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알파 바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아이쿠 그렇게 산수는 더 했군요. 아유 정신이 좀 없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일단은 뭐 복소수를 구해가는 절차 자체가 좀 그럴싸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파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좀 구해놨고 사실은 이게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베타가 좀 결정되는 거라서 좀 하나만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뭐 답이 뭐 다른 형태가 되더라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계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이제 센스 있게 좀 살펴서 베타 자체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 자체가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밝혀가는 것이 풀의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한 듯한데 뭐 곧바로 좀 풀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연산이 좀 제법 많이 진행돼야 되는 아주 좀 재미난 사이의 관계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연습장 펴놓고 좀 철저하게 연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1보다 큰 곳의 범위에서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킵니다.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와우, 요건 또 뭐라는 뜻이죠?
2에서부터 x 값이 2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부터 조금 더 오른쪽에 간 좌표, 왼쪽으로 간 좌표가 좀 서로 같다. 뭐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개념이죠. 2-x, 2 플러스 x 이렇게 간 좌표. 됐습니까? 굳이 또 이때는 또 x를 또 2라고 쓰면 안 되겠군요. 어쨌든 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다. 이런 뜻. 그러니까 뭐 대칭축 이런 형태. 이게 이제 x는 2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방정식 이차함수 그리고 c를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만날 때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상수가 c다, 최소값이 1이다 이런 얘기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지금 우리가 지금 대칭해서 그려가는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도 있고 위로 볼록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 이제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의 그래프다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칭축의 x는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하려면 제한 변역이 1이 돼 있으니까 1 뚝 잘라가지고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고 1 뚝 잘라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 건데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뭐 C를 그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이렇게 좀 만나야 되는 건데 이때는 가장 큰 값으로 맥시멈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가는 부분 더 올라가면 이제 근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고 요때는 지금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값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수 C의 최소값이란 이런 표현 자체가 오른쪽 그림 형태가 되겠고 요 아래에 있는 이 함수값이 얼마다? 1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더 내려가면 또 안 되겠죠? 이때는 지금 가장 많이 올린 값 자체가 뭐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항목. 자, 역시 표현 보고 이런 내용이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보를 좀 많이 얻어냈습니다. 자, 2차 함수 이렇게 돼서 우리가 fx 처리해야 되는데 최고차는 모르니까 문자를 놓고요. x 대칭축이니까 들쳐져 있고 꼭지점 모르니까 b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범위가 1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1입니다 라는 뜻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a 플러스 b가 되겠고 이 결과 1이다 이런 결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가 하나 더 있었죠. 4를 대입해주면 4를 좀 대입해주면 2에 제곱하니까 4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이야기. 좀 연립방식 좀 아래에서 위로 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3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b 값은 2 해서 함수 실점 완성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뭐 F5를 구해달라. 3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2 처리해서 정답 마이너스 7을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되셨죠? 자,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저거 좀 신경 쓸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자, 먼저 이런 표현들 대칭축 이건 뭐 앞으로도 좀 많이 봐야 될 거니까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나가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y는 c 이렇게 c라는 선들을 쫙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죠. c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됐습니까? c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서 두 개가 되도록 두 식구를 갖더라. 이때 이제 뭐 최소가 된다. 이 그래프 모양과 관련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값 형태로 그어갈 때 그 값이 1이다라는 얘기는 시작하는 범위가 뭐 그래프 일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오른쪽 그림 모양입니다. 이해되죠? 가장 작게 되는 모양. 이런 표현들이 지금 담겨 있는 거니까 나 해석한 부분들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을 해가면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봅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해서 합, 세제곱해서 합. 와우, 4제곱, 또 역수형 형태로요. 거의 곱셈공식을 뭐 꿰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 부분들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y, z zx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좀 3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어진 식 부분들에다 1을 좀 대입해 줄 거니까 이곳에서 x, y, y, z 그 다음에 zx 이 결과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결과 좀 하나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세제곱 나오는데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인 이런 공식은 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3xyz 이 부분에 있는 거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에다가 그죠? 빼기 xy y z
뭐 ZX 이렇게 처리된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3XYZ 이렇게 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 결과 요 부분 1 이렇게 써져 있고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1이니까 좀 쓰지 않아도 되겠고, 요 결과는 좀 3 나와 있고, 이 결과는 지금 열심히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3XY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또 결과 또 하나 됐습니다. X, Y, Z 결과 자체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도 좀 얻어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주어진 식 사이의 관계에서 이제 좀 알아낼 것 좀 몇 개 좀 알아낸 것 같고요. 자, 그렇다고 이제 4제곱 곧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 z제곱분의 1 이런 부분부터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뭐 통분을 하게 되면요, x, y, z의 제곱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자, 분모는 이 부분들이 뭐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되는 상관이 없는데, 자, 분자 부분들도 뭐 어떻게 되죠? 요거는 이제 xy yz zx의 제곱 빼기 2배의 xyz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뭐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되죠. 와우, 열심히 또 계산했어야 되는 걸 항목이 되겠습니다. 요건 좀 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요. 요 부분들은 플러스 2가 되겠고, 해서 이제 처리한 결과 좀 3이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좀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4제곱을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위에 방금 구한 거에 이제 제곱 이런 형태니까요. x제곱분의 1 더하기 y제곱분의 1 z제곱분의 1에 빼기 2배에 2개씩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y제곱분의 1 y제곱 z제곱분의 1 그 다음에 z제곱 x제곱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빼기를 좀 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제곱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9에다가,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또 좀 잘 써야 되겠죠. x, y, z의 제곱분의, 자, 그럼 이제 또 뭐가 되는가요? 그럼 이제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런 형태. 물론 지금 2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9에다가 이 부분들은 분모 1이니까 됐고요. 여기가 좀 3이었으니까 6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와, 그러니까 이제 최종 정답 얼마?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이 있어야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한 문제 그래도 이제 곱셈 공식 웬만한 거 뭐 전부 다 기억해야 될 내용 맞죠? 와, 세 문자와 관련된 건 뭐 거의 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주어진 식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뭐 정리해가지고 x, y, y, z, zx 구해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제곱, 요 부분을 눈치채야 됩니다. 세제곱이면서 문자가 3개에 들어가는 공식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떠올려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y, z 결과 좀 구해야 되겠고. 됐습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 해야 되는 것 같고요. 4제곱 질문인데 4제곱 성급하게 덤벼들면 안 됩니다. 4제곱은 제곱의 제곱 이런 형태니까 x제곱분의 1, y제곱분의 1, z제곱분의 1 이런 부분들, 자, 통분했을 때 이제 분자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또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제곱한 결과를 해서 다시 한번 제곱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이가 진행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이제 뭐 계산된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곱셈 공식 뭐 거의 뭐 최상급 문제가 좀 나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뭐 공식 자체를 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좀 외우고 있으면 뭐 또 무리 없이 또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이 문제를 또 풀면서 공식을 또 완벽하게 연습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화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일사분면에 있는 정사각형 ABCD 모든 편은 X축과 Y축에 평행합니다. 그림 설명 열심히 하고 있군요. AC는 각각 이참수에 있고 C점의 Y좌표는 이거보다 뭐 길이도 좀 나와 있는 거죠. 작으면서, 자, 이렇게 처리된 내용. C점의 좌표를 또 P, Q라고 넣어야 된다. 좌표를 P, Q라고 좀 넣으라고까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값을 구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C점 좌표 자체가 이제 P, Q라고 되어 있는데요. C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2분의 1 P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대입해서 좌표를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A점 좌표는 뭐 길이가 나와 있고 정사각형 되어 있으니까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죠. P-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분의 1 P 제곱 더하기 2분의 3 해서 좌표를 좀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점이라는 것은 또 y는 이퀄 x제곱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해서 P-2분의 3의
제곱하게 되면 y좌표가 나와야 되는데 y좌표가 2분의 1 p제곱 플러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좀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p제곱 마이너스 2배 되면서 3p 플러스 4분의 9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1 p제곱 더하기 2분의 3 열심히 좀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p제곱 마이너스 3p에다가 4분의 6을 빼니까 4분의 3 되는 그런 내용. 그럼 뭐 이 정도 곱하기 해서 p제곱 마이너스 6p 더하기 2분의 3은 이꼴처로 해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좀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저 6p 마이너스 2q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6p 마이너스 2q 이렇게 처리되는데 6p는 6p고요. 2q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매일 q 자체가 지금 이렇게 놓은 거죠. q점 좌표를. 그렇다면 EQ라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이용하면 곧바로 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항시켜 가는 걸 부분이니까 그냥 2분의 3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P값을 뭐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나중에 풀 문제 유형은 좀 가볍게 끝나는 그런 내용 2분의 3 이렇게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뭐 2차 함수 뭐 2개 주어지고 뭐 거기에 뭐 정사각형이 있고 뭐 길이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좌표 자체도 되어 있고 좀 이렇게 겁을 주는 요소가 많은데요. 좌표 나와 있으면 2차 함수 뭐 어떤 함수든 마찬가지입니다.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좌표 가지고 되죠? 문제 주어진 거 내용 된 거 그렇게 뭐 가볍게 좀 정리하게 되면 뭐 무난히 이제 문제풀이가 연결돼 가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셨죠? 아직도 그래프 문제에서 좀 겁이 문제 보고 이제 겁부터 모는 그런 경우라면 제가 좀 한 풀이를 좀 따라 해가면서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을 좀 찾아가는 자신감을 좀 얻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로 나눈 나머지 나와 있고요. 그 몫을 x 마이너스는 나머지 되어 있습니다. 와, 좀 정리가 좀 복잡하니까 좀 한번 써볼까요?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습니다. 이때 이제 몫이 생기는데 그 몫을 또 다시 나눴다 하니까 이제 몫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좀 쓰면 되겠죠? 이걸 x 마이너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생기는 몫은 잘 모르겠고 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긴 3x 플러스 1을 좀 써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5입니다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식을 좀 쓰게 되면 여기 이제 새로운 몫은 qx를 모르는 이 부분들을 0 만드는 거니까 x에다가 좀 1을 대입해서요 정보를 좀 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1 대입하니까 3에다가 곱하기 2 처리되겠고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1 이렇게 나오나요? 정보들을 좀 이렇게 2개 정도 좀 얻어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fx를 와 이렇게 좀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우, 화려한데요? 큰일 났습니다. 차분하게 좀 대체를 좀 해가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뭐 q1x라고 할까요? 뭐 몫이 좀 생기겠고 뭐 4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좀 3차가 생기겠습니다. 3차 그죠? 근데 이 식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rx 부분들이 이제 3차식이 되는데 자, 저는요 여기 좀 이렇게 여기 부분들이 이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나눈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0 되는 숫자를 좀 대입할 수 없는 거니까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기가 이제 3차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으면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게 되면 몫이 1차가 나오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내용 됐습니까? 3차식이기 때문에 2차로 나누게 되면 1차의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써간다. 요 3차식 자체로 이렇게 즉 rx를 좀 이렇게 놓는 이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문제 주어진 정보들 이렇게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우선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f1 이렇게 처리된 결과 그러면 이곳이 a 더하기 b에다가 3배도 되겠고 더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도 1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b 이 계산 결과가 6에다가 약분해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a 플러스 b는 2 관계가 나오겠고요. 이번에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하게 되면 소가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결과가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항시키면 a 플러스 b는 이꼴 4 이런 결과가 4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값이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2를 좀 연립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은 3 나오겠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 처리해서 RX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R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와우, R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주어진 식에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까 여기 구해간 이 부분들이 R1에 해당하는 건가요? 와, 그럼 이거 뭐 다 안 해도 되는 거였네요. 우후후, 이럴 수가.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풀었으니까 좀 처리한다면, 와, 갑자기 좀 허탈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3에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5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값이 좀 주어져 있으니까 뭐 3하고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3 곱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11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하, 이 부분들은 그냥 조금 이제 문제의 뜻을 파악했다면, 중간에 R1을 본다라는 이 부분을 보고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이 R입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지인적 이제 답이 좀 끝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딱 연결돼서 이제 이렇게 딱 11하고 좀 매치업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좀 재미있는 그런 표현 형태가 좀 등장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른풀이 하는 접근법 반드시 좀 알아야 될 항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3차로 나왔다 됐을 때 이렇게 허근 가는 식 부분들을 자 이렇게 이용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이용하게 되면 이제 무난하게 좀 잘 풀이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요. 핵심적인 요소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잘 이해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x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언제 최대를 되느냐, 최대값까지 또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식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좀 생겼네요. 복잡하게. 자, 괄호의 제곱. 이 부분을 좀 전개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3이 아니라 또 4가 쓰여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다 3만 쓰고 1은 전개해서 바깥으로 12 이렇게 좀 끄집어내야 될 이런 부분 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보여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잠시 좀 치환해서 다시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이제 주어진 함수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꼭지점 x좌표가 1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 자, 그렇다면 1일 때 최소가 되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처리해서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에서 그러니까 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뭐 최소값이 2가 되는 거니까 뭐 t값은 뭐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드디어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좀 이렇게 뭐 t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차가 음인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t값은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니까 4분의 10이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럼 3을 좀 이제 대입해주면 드디어 최대값. 그러면 9에 마이너스 18에 플러스 36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18에다가 10이니까 30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것 같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알파일 때 이것도 구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알파를 좀 3이라고 해주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요거 이제 t라고 한 이 부분들이 3인 거니까 지금 x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 없이 좀 한 번 더 계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x값이 0하고 2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0보다 큰 곳에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알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m 부분들이 30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으로 좀 합을 해가지고 3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게 원래 정상적인 교과 과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합성함수라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괄호들은 근데 뭐 안 배운 그런 교과 과정 내용을 좀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나중에까지도 좀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중요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괄호 부분들 전개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부분 만들어서 치환해 가는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틀을 보게 되면 최대 최소를 구한 결과 자체를 다시 범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최대 최소를 이렇게 좀 살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연결시켜서 최대 최소를 2번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좀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또 연습을 또 충분히 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내부에 한 점 잡고 평행선들을 쫙 그었나요? 만나는 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PFCG, 요 안쪽이 요쪽 부분이군요. 요쪽 부분들의 둘레의 길이 넓이, 그렇다면 뭐 변기를 좀 정해야 되죠. 변기를 뭐 A, B 이런 식으로 좀 정하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 34라고 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절반에서 17 처리해주면 되겠고, 넓이는 61 해서 이제 구해놓으면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때 AE, 이쪽인가요? 그럼 이제 1-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아이고, 1이 아니라 12-A예요. 변길이가. 그 다음에 AH 요 길이니까 역시 또 12-B에서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해주십시오. 그럼 12-A, 12-B를 요걸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럼 뭐 두 근의 합부터 구하면 되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24-의 가로열과 A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4에서 17을 좀 빼면 되겠죠. 그러면 7에서 이제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구하면 되겠습니다. 12-A에다가 12-B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12제곱에다가 12 공통의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AB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그냥 12 공통 처리해서 그러면 12 빼기 A 더하기 B가 아까 17이었죠? 1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AB 이렇게 가면 되죠. -5에 -60에다가 6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 결과 1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두근합, 두근곱이 다 나오는 2차 방정식이라면 x제곱 빼기 두근합 처리했는데 두근합이 7이었으니까 7x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근곱 1이니까 1 해서 방정식을 만들면 정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박스 안에다가 뭐 나와서 뭔가 해가지고 좀 많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겁먹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 곱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들 다 가르쳐줬고 문제에서 뭐 이렇게 12-A, 12-B 이걸 두근으로 해서 이 두근 합해가는 이 부분들, 두근 곱해가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 유형까지도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3개 되어 있고 그럼 복잡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차수를 비교해 보니까 A 3차, B도 3차, C도 3차. 차수가 또 다 같습니다. 이럴 때는 뭐 한 문자를 좀 정해서 한 문자로 정리를 좀 잘 해야 인수분해가 좀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A로 뭐 하죠. 이렇게 전개했을 때 A로 요 부분들이 전개될 때 A 세제곱이 처리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C 제곱 빼기 B 제곱에 A 세제곱 이렇게 센스 있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A 제곱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전개할 때죠. 전개할 때 좀 B 세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됐습니까? 근데 C가 됐으니까 여기 또 전개할 때 보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좀 끄집어내는 게 좀 센스 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에 A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엔 뭐 B 제곱 C 제곱에 C 마이너스 B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밑줄 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좀 생긴다는 거죠. C 마이너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A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또 C 제곱에 CB의 B제곱에 A제곱 처리되겠고 B제곱 C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다시 인수분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그러면 또 다시 A는 3차고 또 다른 문자가 2차니까 B나 뭐 C로 또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거 좀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조립제법 이런 것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자, 처리해서 보여도 잠시만요. 제가 좀 급하게 쓰느라고 뭔가를 좀 빠뜨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좀 남아있죠? C 플러스 B 그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하나 빠뜨렸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게 좀 쉽지 않은데 C 플러스 B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B 마이너스 B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1차항 없으니까 0에다가 B제곱 C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립제법 해야 되겠군요. 그래도 뭐 조립제법이 좀 문자로는 돼 있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게 좀 편리한 방법이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정리해서 푼다는 게 좀 너무 불편하죠. 자,
그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B 이런 부분을 해서 보면 되겠죠. C 플러스 B 나오면 되겠고요. 열심히 BC에다가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소거되면서 마이너스 C제곱 되겠고, 그러면은 곱하면 마이너스 BC 제곱에 마이너스 BC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하니까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C 이런 거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좀 나오겠고, C제곱 플러스 BC 처리되면 BC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곱하기 주니까 BC 제곱 처리해서 이제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인수분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인수분해 C-B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제 그럼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인수를 갖는 거니까 그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플러스 B에다가 A에다가 BC 이렇게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센스 있게 이쁘게 좀 쓸까요? A 마이너스 B 돼 있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 좀 부를 좀 바꿔서 쓰면 좋겠죠. B 마이너스 C에다가 그러면 여기 C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뭐 똑같은 값 쓴 거죠. 여긴 또 전기에서 A, B, B, C, C, A 이렇게 써가면 인수분해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중간에 좀 약간 센스 있게 좀 대처해서 바꿨습니다. 뭐 그런데 하긴 그 전부터 내용으로는 중요한 것은 여러 문자가 있으면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인수분해 된다는데, 이제 차수가 같으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만 잘해도 풀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보이시죠? 됐습니까? 하여튼 식을 쓰고, 다시 또 똑같이 이번에는 좀 A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수가 좀 낮아졌죠. B하고 C 이런 부분들이 낮아서 다시 좀 정리해도 되는데, 이게 좀 정리해서 인수분해 또 골라내고 고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뭐 조립제법을 했습니다. A에 관한 뭐 이렇게 3차식 이런 개념을 해서 찾아갔을 때 뭐 상수항 파트 부분에서 인수 골라서 이제 B하고 C 부분 이렇게 좀 가는 부분들, 이런 것만 좀 신경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인수분해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래 주어진 식은 똑같은 문자 ABC 세 문자를 가지고 서로 관계가 빙글빙글 돌아가게 이렇게 좀 돼 있는 그런 형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수분해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나름 또 새롭게 좀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이론 파트 부분 가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공부해 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새로 공부하기보다는 뭐 지금 설명은 그냥 기존의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했으니까 새로운 풀이법은 제가 좀 이론 정리해 가는 곳에서 익혀가시고요. 지금은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그래도 이제 한 이론으로 계속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좀 조립제법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인 풀이법을 설명드렸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답형 네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 A, B, C로 좀 정의를 내려줬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용해가지고 주어진 식을 좀 어떻게 좀 정리해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식들을 보게 되면 Y, Z에 Y 플러스 Z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뭐 ZX에다가 Z 플러스 X, 그 다음에 XY에 X 플러스 Y 뭐 이런 부분을 전개한 식인 거죠. 이런 형태인데 주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좀 풀이를 해달라.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저는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요. X, Y, Z를 좀 더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이렇게 X, Y, Z 3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3번 빼면 되죠. 이렇게 해서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결합시키면요. Y, Z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ZX 이렇게 처리해주면 역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XY에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빼기 3 XYZ 이렇게 가면 되겠는 그 모양.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공통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 공통 처리에서 나오게 되면 다음 이제 XY, YZ, ZX 이런 형태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풀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주어진 거랑 열심히 좀 처리가 잘 됐죠? 이 값이 이제 A가 되겠고, 그 다음 값은 B가 되겠고, 빼기 3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 주어진 거 MAB, NC 이런 형태의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M 값은 1이고 N 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2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게 원래 그냥 정상적으로 뭐 인수분해를 좀 다 처리해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죠? A, B 이렇게 둘 곱하기 한 부분들에 이제 요게 개수가 된 거고, C라는 부분들은 이제 X, Y, Z 이렇게 된 거니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죠. 그렇게 된 거니까 주어진 식 형태로 표현해 가야 되는 그런 형태일 때
자, 바로 지금 문제 주어진 거에 또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도 그렇죠. 더하기 빼기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요게 이제 인수들이 하나 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결합시키는 그런 부분들. 이런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내용. 식을 좀 평상시에 좀 많이 다뤄봐서 주어진 조건 형태랑 어떻게 좀 잘 매치업 시켜가느냐 이런 거가 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함께합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60 미만의 자연수 K 값을 모두 구하십시오. 그래서 모두 좀 더하게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조준식, 와, 이건 평상시에 복수수 공부를 조금 제법 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 형태군요. 문제 주어진 특징들을 좀 어떻게 좀 잘하느냐 이런 얘기. 주어진 식을 2의 K제곱으로 전체를 좀 나누기를 좀 해보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식이 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K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들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k제곱 이런 형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문제 주어진 공부한 형태에 좀 맞춰서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복소수 이런 것들은요 제곱할 때 좀 특징이 생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i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이제 i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i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그러면 요건 좀 4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제곱을 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8제곱한 부분들이 1을 돼서 즉 8번마다 규칙이다 이런 뜻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잠시 좀 x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2x 마이너스 1은 루트 3i가 되겠고 제곱을 하게 되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뭐 양변에 좀 곱하기 하더라도 뭐 0이 되는 거니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처리되겠고 그럼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성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은 6제곱 해주면 1이 되는 성질이죠. 즉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 부분들은 6제곱 할 때 1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6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성질이 다른 종류니까 중간에 뭐 같은 값은 나올 일이 없고요. 그렇다면은 동시에 좀 만족해 주려면 6하고 8하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 내용이죠.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최소 공배수가 24가 되는 건가요? 24 이런 형태. 그 다음 또 배수 되니까 뭐 48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생기진 않겠죠? 60 미만일 것도 더 이제 60을 더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값을 좀 합해서 합을 구해가게 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60에 72가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평상시에는 복소수 공부가 좀 제법 돼 있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어진 식을 보고 좀 특징을 좀 파악하지 밑도 끝도 없이 뭐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갈 수는 없잖아요. 24번마다 규칙되는 걸 언제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각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는 형태. 즉 주어진 식을 보고요. 요렇게 나눠서 요런 모양들을 만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규칙이 좀 나오겠다. 역시 주어진 식 부분들도 똑같이 나누겠을 때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나름 이렇게 규칙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곱해서 이렇게 규칙 찾아가는 거 설명드렸고요.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잠시 x라고 해서 2차식 만들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을 연결시켜서 6번마다 규칙 이렇게 돼가는 부분들 됐습니까? 두 개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부분들 평상시 좀 지금 이 문제에서 뭐 이 문제에 좀 만족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듭 제곱과 관련돼서 뭐 규칙 나오는 것들 충분히 좀 연습하게 되면 그런 연습들 속에서 주어진 부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라는 사실들을 좀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일단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학습을 좀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상시에 다른 문제풀이 연습할 때 그냥 무척대고 그냥 제곱 세제곱 하지 말고요. 어떻게 좀 규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가면서 연산을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서답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킬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만족시킨다 이런 얘기죠. 와, 7제곱값 구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중간에 좀 살짝 방정식처럼 좀 생각을 해서 전개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뭐 세근의 합 이런 모양 형태니까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을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A, B, C 이런 부분들
제곱도 뭐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인데 와 이것만 가지고는 7제곱 구해가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만약에 뭐 A를 좀 대입한다, X에다가 A를 대입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부분도 0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A 세제곱이 1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겠고 됐죠. 그럼 이제 7제곱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가느냐 이런 얘기니까 이걸 좀 제곱해서 A 6제곱 가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드디어 7제곱은 이곳에다 A를 한 번 더 곱하게 하면 되잖아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또 A 세제곱도 다시 한번 또 처리하면 되죠.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소거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A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이제 이용해가 좀 차수를 좀 낮춰가라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니까 A 7제곱 더하기 B 7제곱 더하기 C 7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요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1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B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C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요 3 마이너스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또 다시 여기가 좀 곱셈 공식 모양을 좀 이용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니까 자 이 계산 결과는 0이었고 뒤에 계산 결과는 1이었으니까 3 마이너스 2에 그럼 여기가 좀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3 플러스 4 처리해서 정답 7 해서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7제곱 나온다고 해서 겁을 좀 팍팍 먹었는데 조금 좀 해보면 좀 되는 거죠. 7제곱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인데 좀 살펴보니까 뭐 이게 좀 이게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에 이제 뭐 항등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이렇게 좀 세제곱과 관련된 관계식 그러니까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뭐 7제곱을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좀 식변형을 통해서 7제곱 이렇게 차수를 좀 대폭 맞춰가겠고 그 다음에는 뭐 열심히 좀 전개했을 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런 모양 형태처럼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관계식도 구해놓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7제곱을 이렇게 좀 표현해서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간다. 그 다음 연습적으로 가볍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된 식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학습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겁먹지 말고요. 차분하게 좀 주어진 것들 좀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는 좀 제법 좀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화성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히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우니까 좀 연습 좀 많이 좀 하시고요. 앞쪽에도 좀 제법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